자, 거기 완전 경쟁, 그냥 성립 조건 한번 볼게요. 414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완전 경쟁 시장 보고 있어요. 완전 경쟁. 자, 이거는 이제 이름 그대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완전이라는 말에 잘 체크하시고. 자, 조건 볼게요. 자, 성립 조건 보시면 첫 번째. 다수의 수요자랑 다수의 공급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업의 수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새로운 이런 무슨 뭐 음료수를 하나 만든다 할게요. 근데 물을 만드는데 너무 시장에 많은 거야. 그래서 가격을 책정할 때 얼마 할까 해서 옆에 물어봤더니 500원이래. 앞에도 500원이고 뒤에도 500원. 다 5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서 너무 많다라는 얘기는 가격을 시장에서 그냥 결정된 거를 500원이면 이렇게 주어진 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510원이라도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안 와요. 그래서 500원 이렇게 결정되면 요거를 가격을 결정된 걸 받아들여요. 만약에 500원보다 낮은 490원 이렇게 받으면 고객들은 우리한테 오겠지만 회계 담당하는 직원이 올 거예요. 저 사장님 왜 490원 하면요. 하나 팔 때마다 뭐 10원씩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 손해보지 않으면서 낮출 수 있는 낮은 가격까지 이렇게 낮아진 게 바로 5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끝에 가격에 영향 미칠 수 없다라는 그 말 밑줄 치고요. 그게 가격 수용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번도 결정된 가격 주어진 그 말 밑줄 치시고 주어진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게 요 뜻이에요. 주어진 영향이 없어요. 제가 이제 자동차에다가 영향력이 없는 거. 자동차에다가 휘발유를 아저씨 만땅 넣어주세요 했다고 막 휘발유 가격이 요동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제가 갖고 있는 돈 삼성전자 주식을 두세 개 샀다고 주가가 요동쳐요? 안 그래요. 만약에 제가 구입을 했는데 가격이 막 영향 미칠 수 있으면 큰 손이에요. 큰 손.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로 영향력이 없으니까 주식시장에서 개미예요. 개미.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재화가 호모지니어스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동질적이다. 재화가 똑같은 건데 이건 똑같은 게 외형적으로 똑같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품질뿐만 아니라 판매 조건 AS까지 다 똑같은 거예요. 판매 후 조건까지 AS까지 동일 다 똑같은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애플 사과폰 산다 이렇게 되면은 삼성에 비해서 뭐 성능 비슷하고 뭐 다 똑같다 해도요. 삼성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서비스가 좋다, AS가 좋다 그러면 이제 삼성 거 이렇게 사게 되는 거죠.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망가지면 삼성의 특징이 그거라면서 좀 이렇게 수리하다가 좀 안 되면 새 걸로 무조건 바꿔준대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야 좋다 이렇게 된대요. 전에는 뭐더라?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튼 그 AS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동질적이다라는 것은 완전히 똑같다는 게 여기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다음 3번. 자,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이렇게 가능해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없어요. 엔트리와 시장에 퇴출해서 나가는 게 이게 자유로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얘기는 뭐냐면 장벽이 없어요. 진입 장벽이 없네요. 진입 장벽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진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이윤을 누가 먹고 있으면 그냥 순식간에 뿅 하고 와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요. 하다 보니까 손실이 나면 그냥 나 관둘래 쉽게 나갈 수가 있어요. 고시 공부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은 사실 진입하기도 좀 쉽지 않아요. 하기 전에 막 망설여요. 돈도 많이 들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부터 망설이다. 한번 해볼까?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또 나가기도 힘들어요. 지금 나가면 뭐 하겠어요? 할 거 없어요. 지금 그 끝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면 나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요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퇴출 장벽이라고 하는데 퇴출 장벽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장벽은 이퀄 진입 장벽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왔는데 나가기가 힘들다. 예를 들면 만약에 서울대학교 입학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졸업하기가 어려워. 그럼 입학하면 뭐해? 밖에서 나왔을 땐 졸업을 하지 않으면 인정 안 해주고 입학하는 게 쉽다는 거 알고 있으면 그러면 아예 졸업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은 아예 진입 자체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거기 보시면 관역 거기 한번 보시면 자원의 완전 이동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진입과 퇴출하는데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몰 비용이 존재하지 않음 그거 하나 살짝 밑줄 치시고요. 매몰 비용은 뭐예요? 우리가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했죠. 한번 진입했는데 털고 나가려고 했더니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학원이 이걸 다 접으면 어떻게 할까요? 칠판? 뭐 책상? 이런 거 몇 개는 팔 수 있겠지만은 아예 건지지 못하는 거는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나갈 때 이제 망설이게 되겠죠. 다음 네 번째는 완전 정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가격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뭐 소비자에 대한 전부 다 완전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소비자들도 모든 상품이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는데 무리다라고 하면은 다 500원에 판매되는 걸 알고 있으면 어떤 하나의 상품에 대해서는 하나의 가격이 결정돼요. 그거를 완전 정보 밑에 2번에 보시면 일물일가의 법칙 나와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가격이 딱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아까 그 독점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별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독점 기업이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국내에 팔 때랑 해외 팔 때랑 가격 다르게 하면 그걸 차별적인 가격 차별이 가능한 건데 똑같은 물건인데 가격을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가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 뭐 순수 경제는 보지 마시고요. 그냥 X 하셔도 돼요. 그거는 진짜로. 자, 415페이지 보세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의 단기 균형 한번 볼게요. 단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냐면 K가 늘렸다 줄였다 아니면 고정 비용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여기에 누가 서울에서 양의 이윤을 누리고 있으면 부산에 있는 애가 여기 뭐 광주에 있는 애가 시장에 이렇게 진입을 하는데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단기다라고 하면 신규 기업이 단기에는 아직 생산 시설을 확장해가지고 진입하지 못하는 단계를 짧은 기간, 그런 짧은 기간을 단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규 기업이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순간을 단기, 그리고 신규 기업이 진입하거나 퇴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장기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 기간으로 하거나 뭐 그러진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산업이다 하면은 생산 설비 늘리는데 한 2년 걸리면 2년 이후가 장기, 이전이 단기. 아까 미용실이다 아니면 커피숍을 하나 만든다. 그때 일주일이면 인테리어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일주일 이상은 장기, 일주일보다 짧은 기간은 단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개별 기업의 단기 균형 나와 있는데 총 수입 한번 볼게요. 밑에 우선 이윤 극대화를 찾는 거죠. 이윤.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 거예요. 먼저 총 수입 한번 봅시다. TR. 자, 밑에 1번 봅시다. 토탈 레버뉴라는 총 수입은 가격과 판매량의 곱 이렇게 있죠. P 곱하기 Q예요. P 곱하기 Q 이렇게요. 자, 밑에 그림 왼쪽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게 생산량이 Q 이렇게 있으면 여기 TR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TR은 P 곱하기 Q잖아요. 관심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향은 직선이에요. 왜냐면 TR은 PQ 이렇게 돼 있으니까 Y는 AX 이거랑 똑같아요. Q가 변했을 때 TR이 어떻게 되는 건데 요 P는 또 고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고정된 상수예요. 그래서 요 기울기죠. 기울기. P 바 이렇게요.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이 P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P가 상승하면 이게 P가 기울기는 P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P가 상승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상방 이동하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P가 상승 시 기울기 가파르게 돼요. 뭐 그 정도 보시고 여기다 써드릴게요. 기울기가 P가 되니까 시장에서의 가격이 P가 상승 시 요 기울기는 가파르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만약에 P가 하락하게 되면 요 기울기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 뭐 그렇게 보시고요. 그것까지 할까요? 이렇게. P가 하락하게 되면은 얘가 밑으로 내려가요. 뭐 그 정도 보시고. 자, 다음 평균 수입 볼게요. 평균 수입. 여기 TR을 봤고요. 평균 수입을 밑에 쫙 보면 Q가 증가함에 따라서 AR 봅시다. 자, AR은 평균이네요. 에버리지네요. 단위당 동그라미 치시고 단위당 판매 수입이에요. 총 수입을 판매량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TR을 Q로 나눈 거예요.
이거 원점에서 기울기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원점에서 기울기. 한계는 접선의 기울기고 평균은 원점에서 그 생산량까지 그 점까지 연결한 거고요. 이 TR이 어떻게 돼요? 위에 P 곱하기 Q잖아요. 그러니까 P 곱하기 Q 이렇게 돼 있으니까 Q로 나눠주면 P 뭐 고정된 건데 P가 바로 AR 이렇게 되네요. 그쵸? 자, 밑에 박스 보니까 이렇게 AR 이렇게 돼 있고요. 그게 P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한계 수입 볼게요. MR 같이 봅시죠. MR은 자, 마지널이니까 접선의 기울기예요. 자,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한계 수입은 판매량 한 단위 증가할 때, 한 개 추가적으로 증가할 때죠. 그래서 생산량이 한 개 추가 시 TR이 어떻게 되니 이거고요. 미분하면 이것도 P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AR하고 MR이 전부 다 P로 똑같아요. MR 이렇게요. 문제 풀 때도 이걸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밑에 그림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MR P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을 하나 고르세요. 문제 풀 때도 이걸 쓸 건데 거기 4번에 보시면 가격, 평균 수입, 한계 수입과의 관계 나와 있죠? 별표 3개 하세요. 가격이 외생적으로 주어졌어요. 이건 주어진 거죠. 밖에서. 그러다 보니까 P가 AR이고 MR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건져내려고 하는 문제 풀 때도 이걸 많이 써요. 제일 중요한 특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곡선과 밑에 시장 전체랑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 나와 있는데, 그림이 왼쪽, 오른쪽을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전체랑 개별 기업을 나눠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저 앞에 배웠던 수요 공급 있죠? 그거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래서 생산량이 있으면 여기 수요, 디맨드 우하향하고 공급 우상향해요. 여기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죠. 가격이 P0가 뭐 500원 이렇게 결정됐다 합시다. 그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요, 이 시장에서 결정된 걸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밑에다가 보시면 개별 기업이에요. firm, 개별 기업. 그럼 개별 기업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시장의 가격이 500원이면 이걸 받아들여서 여기 보시면 쭉 해서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요. 스몰 d라고 할까요? 이렇게.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수평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량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생산량의 Q0인데 요거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게 생산량이 뭐 예를 들면 500만 개 이런 거예요. 500만 개. 엄청 많죠. 여기에서 활동하는 개별 기업의 생산량은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은 MC 곡선이 이게 공급 곡선의 느낌인데 MC가 요 D가 뭐랑 똑같냐면 저 P예요. 요게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고 AR이고 이게 MR이에요. 이윤극대 산출량은 요 MR과 MC가 같아지는 데서 결정할 거예요. 그거 다시 볼 건데 아무튼 여기서 요걸 찾으려고 지금 한 건데 내가 생산하는 게 뭐 1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한 건물이 이렇게 많은데 500만 개가 있는데 내가 10개에서 12개, 2개 생산 더 한다고 막 가격이 요동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은 저 전체 시장에서는 되게 미미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시장 전체랑 개별 기업 요 얘기를 두 개를 같이 보는 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만약에 여긴 책에는 없는데 여기 공급이 만약에 증가했다 할게요. 공급자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증가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이동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너무 많이 시장에 진입해서 여기 보시면 기술 진보로 인해서든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P1으로 하락하게 되면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가격은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D1 해서 이렇게 밑으로 하방으로 이동하게 돼요. 400 이렇게요. AR 이런 것도 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 우하형해요.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은 우하형 하는데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그런 말을 써야 돼요.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기업이 요 말이 들어가야 돼. 받아들이는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수평 이렇게요.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보셔야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이는데 시장에 공급이 증가해 요 가격이 떨어지죠.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 이건 수요 공급 시간에 본 거죠. 증가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수평의 수요 곡선은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요거는 여기다 화살표로 표현할게요. 그래서 하방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래로 하방 이동.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유기적으로에 관련되는 거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일단 책에 설명 나와 있으니까 몇 개 볼게요. 자, 시장 전체 수요 곡선 1번에 볼게요.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해요. 우리가 그거는 수요 때 했죠. 개개인들의 뭐 소비량을 이렇게 주르륵 다 수요 곡선을 수평 동그라미 치시고, 그건 뭐 나중에 공공재의 수직과 수평 같이 볼 건데, 자,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해서 시장 전체 수요 곡선도 우하향해요. 근데 기업의 수요 곡선은 직면하는 시장 전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면 개별 기업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거의 밑줄 쫙 치시고요.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500원 이렇게 하면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MC가 있으면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한계 비용이 더 이렇게 떨어지면 생산 늘릴 수 있고요. 500원에 팔 수 있는 만큼은 다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걱정 안 해요. 약간 느낌이,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나중에 거시로 가보면 고전학파랑 케인즈 학파 얘기할 텐데 요즘은 아니죠. 만들면 팔릴까는 사실 또 다른 문제인데 이때는 만들기만 하면 다 팔려요. 그러니까 공급만 하면 수요는 저절로 있다라는 얘기가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싸게 많이 만들면 돼요. 다음 2번. 자, 그래서 개별 기업은 자신의 생산 능력 범위 내에서 생산 능력 범위 밑줄 치고 MC 이렇게 쓰시면 돼요. MC. 그러니까 한계 비용에 자신의 생산 능력 범위가 결정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MC가 만약에 이렇게 하방으로 이동했어요. 그럼 이제 능력 생산할 수 있는 게 0에서 1 해서 생산을 더 12개 이렇게 늘릴 수 있겠죠. 만약에 좀 뭔가 운이 안 좋아서 한계 비용이 더 증가하면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생산, 자신의 개별 기업의 생산 능력 범위 내에 그게 바로 MC. 자기가 생산을 증가시키더라도 시장 가격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충격이 오지 않는 한 개별 기업이 뭐 어떻게 노력해봤자 바뀔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줄. 주어진 가격으로 원하는 만큼 판매하는 게 가능하니까 개별 기업이 인식하는, 인식에 동그라미 치세요. 직면하는 걸 인식하는, 그렇게 쓴 겁니다.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 수평선이다. 수평선, 그것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되게 민감한 거니까 수평이다라는 얘기는 이거를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완전 탄력적. 이게 바로 수평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온극대 산출량 볼게요. 417페이지. 자, 우선 저기 이제 총 비용은 비용함수에서 봤으니까 그는 총 수입만 본 거고 TR에서 TC를 빼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할게요. 자, TR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 우리가 아까 봤었어요. 저 왼쪽에 있는 것처럼 TR은 원점을 지나는 우상은 직선이에요. TR 이렇게요. P 곱하기 Q죠. 그래서 P가 P0에다가 Q 이렇게 있는 거예요. P가 기울기예요. P가 요 기울기죠. 기울기 P0 이렇게. 다음 TC. TC는 단기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 고정비용이 있고 뭐 S라인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체감적으로 증가하다가 이렇게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증가. 아이고 피했네요.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TC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밑에 이윤 한번 볼게요. 이윤 함수를 표현을 해봅시다. 이렇게 Q가 되고 파이. 자, 파이는 TR에서 TC를 빼는 거니까 TR과 TC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은 상황에서는 이윤이 빵이에요. 이게 TC고 이게 TR인데 두 개가 같은 상황이 여기 같죠? 교차되는 부분이 같은 거예요. 밑에서 올려다 보셔야 돼요. 여기서 Q0라고 하면 Q0에서 올려다 보면 여기 같죠? 여기요. 여기도 같아요.
밑에서 올려다 보면 Q1이라 할게요. 올려다 보면 TR과 TC가 높이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 수직축에는 어떤 변수를 놔야 됩니까? 사실은 이거를 두 개 중첩해서 놨는데 여기다 뭐 TR과 TC를 다 이렇게 그린 거죠. 다 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하나씩 놔야 되는데 비교 위해서 딱 이렇게 겹친 거죠. 컬러풀한 책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컬러를 쫙 인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무슨 뭐 색깔을 하나 검정색을 입히고 거기 파란색을 입히고 이렇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인쇄를 하는 거죠. 네. 자, 이게 플러스 이윤인 거 아시죠? 요거 밑에서 보면 파란 색깔이 빨간색보다 더 커요. 그래서 플러스 이윤이고 여기는 손실이라고 그랬죠. 밑에서 보면 빨간 색깔이 더 높아요. 손실. 여기도 손실. 그래서 모양을 나타내면 여기 손실이었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여기가 플러스 이윤. 여기 보시면 여기 손실. 마이너스 이윤이죠. 여기도 마이너스 이윤, 손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봤었어요. TR의 접선의 기울기랑 여기에 보시면 TR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 MR이죠. TC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 MC죠. 요게 두 개가 똑같을 때가 이윤 극대화가 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쭈루룩 내리면 좀 잘못됐네. 여기서 깎아내릴게요. 뽀샵을 해야죠.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가 QA라 그럴게요. 그럼 밑에서 보시면은 요 갭이 이윤인데 이 면적이 이윤이 아니고 요 단위당. 그러니까 이게 곡선이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QA일 때는 TR이 요거 점 하나, TC가 요거 점 하나. 그러니까 요 차이가 이윤인데 가장 극대되는 것이고 이게 두 개 평행할 때가 가장 극대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이윤 함수를 한번 미분해서 빵 이렇게 놓는 거죠. 이게 MR 이퀄 MC가 되는 거예요. 이윤 함수를 Q로 이렇게 미분해서 제로로 놓으면 그때가 이윤 극대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 두 개가 MR과 MC가 같아지는 게 여기도 또 있어요. 여기도 보면 사실은 이게 MC고 여기 보면 또 이게 MR이에요. 그러니까 MR과 MC가 이렇게 같아지는 부분이 여기도 있어요. 여기. 여기를 QB라고 할게요.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 빵이죠. 그래서 이제 MR 이퀄 MC가 그 완전한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하는 얘기가 여기 나오게 돼요. 자, 밑에다가 우리가 한 번 더 그래서 그림을 그릴게요. 그 책에는 요거는 빠져 있는데 중간에 살짝 요거 보시고 요걸 보면 되는데 책에는 또 AC까지 그려가지고 좀 약간 그림이 복잡한데 AC는 주황 색깔 돼 있는 거 모자이크 처리해서 없애도록 하시고 자 여기 볼게요. TR은 어떻게 됩니까? TR은 저렇게 우상향 직선이에요. 그럼 MR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TR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쭉 P로 똑같죠. 쭉 해가지고 이게 바로 P0인데 이게 AR이고 이거 AR 뺄게요. 우선 우리의 관심사 아니니까. 요게 M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수평이죠. 자, MC 한번 구해볼게요. MC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죠. 접선의 기울기 있다가 여기서 같아져요. 그래서 밑에 쭉 같아지는 부분이 QA일 때 여기가 MC. MC도 U자인 거 아시죠? MVC, MC도 U자예요. 여기도 보면 뚜루룩 보면 여기고 MC 요거 같아져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요거요. 이렇게 점점점점 되다가 이게 MC죠. 다시 가파라지다가 그러니까 작아지다 커지니까 모양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거 MC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이윤극대 산출량 조건은 이거니까 요걸 충족시키는 게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QA와 QB 두 개가 나와요. 여기 QA와 QB일 때 요거 두 개 같아진 점이 생겨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QB는 손실이네, 손실. 여기는 이윤이고요. 그래서 이거 갖고는 이윤극대화를 달성하는 걸 모두 다 찾아내기는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개 조건을 더 붙여요. 그래서 요거는 이윤극대화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MR 이퀄 MC가. 그래서 1개 조건이라고 그러고 2개 조건, 충분 조건은 하나 더 필요하게 되는데
네. 그럼 바로 뭐냐면 얘는 제거해야 돼. 이 짝퉁이에요. 짝퉁. 이 손실이잖아. 이 QB를 어떻게 제거하지? 얘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얘를 제거하는 게.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미분, 이게 도함수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 시각적으로 보세요. 여기 보시면 MR의 기울기보다 절대값이 오는 게 아니라 MC의 기울기가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가로지르고 가잖아요. 그래서 MC의 기울기가 더 크다. 요걸로 우리가 표현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M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음이죠. 여기 MR은 지금 빵이고요. 그래서 MC의 기울기가 더 작은데 요건 MC의 기울기가 커요. 그래서 1개 조건은 다시요. MR 이퀄 MC 이게 1개 조건이고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MR의 기울기가 있고 MC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으면 MC의 기울기가 더 커야 된다. 그러면 B가 탈락하고 충분 조건까지 충족시키는 것은 QA만 이렇게 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살짝 보세요. 실제 시험은 제가 아까 그래서 왜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막 해서 하는 건 이제 학교에서 볼 때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극대화 조건을 뭐 설명하시오 하면은 말로 설명하고 요 간단한 수식 하나 쓰고 그래프 써서 쫙 하면 A뿔 이렇게 받는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객관식인데 이렇게 안 한다니까. 그냥 식을 줘요. 시장에서 가격 얼마다. 비용함수 얼마 줘요. 그럼 이윤극대 산출량 구해라. 이렇게.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두 개가 생겨요. 두 개가 생기면 뭐 한 번 더 미분해서 봐야 되나?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가 뭐 2, 여기가 5 이렇게 나오면 2를 대입해 버리면은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짜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두 개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태양은 하나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면 또 여기 나온 것처럼 좀 작은 게 좀 더 이렇게 되니까 작은 게 탈락하고 큰 거 해도 되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숫자 살짝 대입하면 둘 중에 하나 음의 이윤이 나오니까 그러면 5 이렇게 하나만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내용은 지금 보시고 문제 풀면서 하다가 내용은 머릿속에 쫙 잠재 속에 넣어두시고 문제를 그냥 바로 푸시는 게 좀 더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 보시면 417페이지 가볼게요. 이윤극대화 1개 조건 나와 있습니다. 박스 이윤함수 그건 잘 보시고 제일 위에 둘 다 Q에 영향 받는 거죠. 2번 보세요. 1개 조건 MR 이퀄 MC예요. 그거 잘 그냥 내용만 보시고 완전 경쟁이기 때문에 파란 색깔, 연두 색깔 있죠? P는 AR 이퀄 MR 이퀄 MC라는 거 보시고 2개 조건 나와 있습니다. 2개 조건은 요거는 손실 극대화니까 그 내용 살짝 보시고 3번에 뭐 나와 있어요. 2번 보시면 MR 이퀄 MC가 성립한다 해서 항상 이윤 극대화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Q0에서는 책에 보니까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2개 조건이 필요한데 MC의 기울기가 MR의 기울기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관역 있죠? 관역도 밑줄 치시죠. 한계 비용 곡선이 요 MC가 아래에서 위로 교차할 때이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밑에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 보면 여기서 생산할 때는 MC보다 이게 MR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을 늘리게 되고요. 화살표로 방해. 여기서는 오히려 MC가 더 큰 거니까 생산을 줄이게 되고요. 이쪽으로 수렴하는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선 밑에서 보면 MC보다 MR이 크니까 여기선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짝퉁이에요. 요 사이에는 균형은 균형인데 잘못된 균형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윤 극대화. 진짜 이윤을 극대화하는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AC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완전 경쟁 시장에 단기 공급 곡선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사실은 조금 제일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보기 전에 419페이지에 예제 있죠? 뭐 간단한 예제인데 그거 좀 체크하시죠. 실제 이렇게 푸는 게 중요해요. 예제. 자, 어떤 완전 경쟁 기업의 비용 함수가 C가 EQ2 플러스 5 이렇게 있습니다. 재화 가격 P라고 쓰세요. 재화 가격이 100원일 때 이윤극대 생산량은 우리 책에도 이렇게 잘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머릿속에는 언제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윤을 쓰시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날 컨디션이 좋으면 잘 풀리고 나쁘면 안 풀리고 그렇게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일관된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P 곱하기 Q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라고 주어진 정보를 대입하는 거죠. 거기 보시면 2Q의 제곱 플러스 50 이렇게 있네요. 하나 더 들어가요.
P가 뭐라고요? 100이래요. 이렇게 100 이렇게요. 그거 끝이지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소비자 생산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식 써놓으시고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집어넣으시면 안개가 좀 싹 거쳐요. 그럼 정리하면 100Q 이게 TR이죠. 마이너스 2Q의 제곱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2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네요. 이렇게 된 거 알 수가 있고요. 한번 미분해서 제로로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그래서 요거 이윤함수를 미분하는 거죠. 미분을 하시면 요거 밑으로 내려가요. 마이너스 4Q 플러스 100은 빵 이렇게 되니까 Q는 뭐 25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결국은 설명하고 똑같긴 한데 설명 이렇게 하면 요땐 보이고 안 보일 땐 걸 수 있으니까 뒤에 독점도 그렇고 다 이렇게 그냥 풀 거예요. 이윤함수 쓰시고 주어진 정보 대입하셔서 쭉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그거 제가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앞에 나와 있는 조업 중단점과 생산 중단점, 뭐 그냥 손익 분기점,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게 정복되면 그 뒤에 뭐 장기 균형과 관련된 얘기는 그냥 시험의 객관식에 내기는 좀 그래요. 그러면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거 잠깐 쉬었다가 마저 쭉 할게요.